무미건조한 하루가 또 지나가는 것 같다. 난 여느 날처럼 늘 그랬듯 퇴근 후 버스에서 내렸다. 남들보다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업이다 보니 어느덧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시간이 벌써 저녁 9시가 넘어간다. 그날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에 보이지 않았던 조그마한 포장마차가 보인다. 보니까 붕어빵이나 어묵을 파는 곳 같았다. 나는 그래서 무슨 붕어빵을 파나 생각하고 가까이 가봤는데 내 예상과는 달리 조그만 잔수를 파는 포장마차처럼 보였다. 그런데 손님은 없는 것 같았다. 난 저런 곳도 있나 하는 마음이 신기해서 어묵 국물에 소주 좀 마시고 갈까 생각하여. 그래서 불이 켜진 포장마차로 가보니 포장마차 아줌마가 여기저기 정리를 하고 있다. 벌써 끝난 건가 싶어 끝난 거냐고 물으니 아니라면서 아직 안 끝났다며. 어묵도 더 남았고 삶아놓은 국수도 더 있어서 마저 다 팔고 갈 거라고 말한다. 난 그러냐고 하며 소주 한 병을 시켰고 어묵 하나를 집어들어서 간장에 찍어 먹고 있었는데 포장마차 아줌마가 나를 무한하게 쳐다보고 있다. 그래서 나도 멋쩍은 마음에 내 얼굴에 뭐라도 묻은 거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중년 남자분이 누추한 포장마차에 와서 어묵과 소주를 먹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한다. 난 정말이냐며? 어묵은 남녀노소 내 어른 안 가리고 많이들 먹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요새는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은 아줌마들 뿐이고 중년의 남자분은 잘 안 보인다고 말한다.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이렇게 멋진 중년 남자분이 이 늦은 시간에 누추한 포장마차를 다 찾아주고 자기에겐 너무나 영광이라고 하기에 난 무슨 영광까지라는 표현을 쓰는지 속으로 살짝 민망하게 생각했다. 그런데 이 어묵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. 포장마차 안에서 먹는 어묵이 이 늦은 시간에 별미로 느껴졌다. 난 맛있어서 어묵꼬지를 하나 더 집어들었다. 그러자 갑자기 이 아줌마가 나에게 어묵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. 그럼 어떻게 먹는 거냐고 물으니 잘 보시라며 어묵꼬지를 손에 쥐고서 그 아줌마는 뭔가 이상야릇하게 먹고 있다. 마치 막대사탕을 해먹듯 천천히 먹길래 그 모습이 참 이상하리만큼 어찌 보면 너무나 괴이하기까지 했다. 그래서 난 무슨 어묵을 그렇게 먹냐며 어묵은 사탕이 아니라고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먹는 아줌마들 제법 있다고 말한다.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서방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어묵을 먹는 거라고 말하길래 난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. 이 아줌마 농담 한번 시원하게 하니 말이다. 그래서 난 그 아줌마에게 서방 없으시냐고 물으니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다며 마누라가 집 나갔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서방이 집 나간 경우는 없지 않냐며 자기가 딱 그 꼴이라고 말한다. 서방이 집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럼 실종신고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말하니까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 양반이라며 집에 다시 안 들어올 거면 이혼이라도 하고 떠나던가 왜 이혼도 안 하고 집을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고 한다. 그래서 내가 집 나간 사람이 무슨 이해가 되겠냐고 말하니 아니라며 아마 그 양반이 책임감 때문에 나갈 수도 있다는 거다. 얘기를 들어보니 이 포장마차 아줌마의 신랑은 아줌마보다 10살 정도 더 어린 연하였는데 처음엔 이 아줌마를 책임져 준다며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잠적해버렸다는 얘기다. 이 아줌마는 그때부터 혼자서 애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 없다고 하며 이제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느지막이 조그마한 포장마차 노점상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. 난 그렇게 그 아줌마가 살아온 인생을 잠시 들으며 어느덧 앞에 놓인 어묵을 4개나 먹었다. 이제 좀 배가 찬 것 같아서 계산하고 가려고 하는데 앞불사 현금이 없다. 그러고 보니 카드만 가지고 다니기에 난 카드로
계산을 하려고 한 것이다. 난 살며시 그 아줌마에게 카드 되냐고 물어보니 그 아줌마가 됐다면서 이렇게 말상대해줘서 고맙다며 다음에 또 오시라고 말을 한다. 그래서 난 하는 수 없이 다음에 만나면 오늘 못 낸 돈을 현금으로 줄 생각이었다. 그렇게 그 어묵 가게에서 나와 다시 난 집 쪽으로 걸어갔다.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그 아줌마가 다시금 생각이 났다. 그리고 그 다음날 난 여느 때보다 더 늦게 끝나서 막차에서 내린 후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포장마차가 난리가 난 것이다. 보아하니 동네 양아치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그 아줌마에게 자리세를 내놓으라며 협박하는 것처럼 보였다. 난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너무나도 그 아줌마가 안쓰러운 마음에 용기를 내어 그 양아치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 양아치들은 대개 상관할 게 아니라며 꺼지라고 말을 한다. 난 겁을 먹었지만 이내 다시 용기를 내어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그 양아치 중 한 명이 날 보며 피식 비웃더니 갑자기 나를 한 대 내려쳤고 그때 다른 양아치들이 넘어진 나를 막 밟기 시작했다. 포장마차 아줌마는 놀라서 이러지 말라며 자리세 내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때 순찰을 돌던 경찰차가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다 그 장면을 목격했고 양아치들은 놀란 마음에 허겁지겁 사라졌다. 아줌마는 내게 괜찮냐며 왜 나서서 이 꼴을 만든 거냐고 그런다. 그러면서 어쩜 좋냐며 약을 발라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하기에 난 괜찮다고 하니까 아니라며 이 시간에 약국도 문 닫았으니 일단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한다. 그리하여 난 포장마차 아줌마의 부축을 받고 포장마차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갔다. 아줌마는 약을 발라주었다. 그리고 나를 성심성의껏 간호까지 해줬다. 난 아줌마에게 마감도 못하고 오신 것 같은데 마감 정리는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괜찮다며 근처 다른 곳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형님에게 부탁을 했다며 대신 정리를 해줄 것이라 말한다. 그러면서 나를 더 살뜰히 챙겨주는 이 아줌마. 난 아픈 몸도 잊은 채 자꾸만 이 아줌마네 집에 있는 게 기분이 이상해졌고 나를 살뜰히 보살펴주는 이 아줌마가 순간 마누라라고 느껴졌는지 급기야 난 병간호해주는 포장마차 아줌마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다. 그러자 아줌마는 놀라며 왜 이러시냐고 하기에 난 아무 말 없이 그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. 그렇게 나는 포장마차 아줌마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. 아줌마는 나를 병간호 해주다가 피곤했는지 어느새 다음 날이 되어 난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나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. 아줌마는 나에게 오늘 토요일 아니냐며 그러지 말고 하루 더 푹 쉬었다 가시라고 한다. 난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아줌마는 섭섭한 말투로 내 정신 좀 보라며 집에 아내분이 기다리시겠다고 말하길래 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신세지기가 미안하다고 말하니 아니라며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한다. 그러면서 아줌마는 내게 아내분에게 연락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길래 난 그 포장마차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했다. 사실 나도 아내가 없다며 아내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었다고 말했다. 이렇듯 나도 댁처럼 부부로 살았던 반쪽이 집을 나간 상태라고 말하니 그 아줌마가 나를 보고 놀라며 정말이냐고 말한다. 난 정말이라고 하니까 포장마차 아줌마는 그 아내분 정말 사람 보는 눈 없다며 왜 집을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. 난 그 말에 또다시 그 아줌마의 손을 잡았고 다음 날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졌다. 난 아줌마에게 포장마차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당분간 쉴 거라며 그 양아치들이 또 올까봐 쉬는 게 낫겠다고 말한다. 난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장사해보지 않겠냐고 말했다. 그 아줌마는 무슨 장사냐고 말하길래 어묵과 김밥 순대 떡볶이를 한번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니
그걸 다 어떻게 파냐며 그런 건 포장마차가 아니라 진짜 가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. 난 그래서 나와 같이 살면 가능하다며. 나도 지금 하는 일 정리하고 그런 가게나 차리려고 생각했던 중인데 나와 함께 동업해 보자고 말하니 아줌마는 이내 갑자기 내 품에 덮서 감겨버린다. 우리는 그렇게 한순간 결혼은 하지 않은 채 마치 부부처럼 가게를 운영하며 살게 되었다. 이렇듯 모든 게 일사천리였고 우린 느지막이 빠른 속도로 사랑하게 되었다. 그리하여 후에 같이 살게 된 것이다. 나에겐 집 나간 아내가 있었고 그 아줌마에겐 집 나간 남편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는 솔로이기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. 다행히 우리가 운영하는 분식집은 잘 되었고 매상도 괜찮았다. 그리고 아줌마랑 나는 더욱더 사랑을 하며 여느 부부 못지않게 꿀궁합을 자랑하고 있는 중이다. 또한 정말 중요한 건데 늦게 만나서 그런지 하루에도 몇 번씩은 문제없는 우리다. 이렇게 포장마차 아줌마와 인연이 될 줄이야. 무작정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. 그리고 나는 현재 이 아줌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. 잘 들으셨나요?